여전히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에 20개 기업이 추가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출발했다는 평가 속에 한전 사장의 거취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생태 하천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비주류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내일 광주를 방문합니다. 문 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광주 출신의 혁명음악가 정율성 선생을 기리는 한중 정율성 동요제가 중국 후난성에서 개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가람 혁신도시를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만들겠다는 한전의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이 일단은 성공적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과를 내려면 꾸준한 관심과 투자가 뒤따라야 할 텐데 한전 사장의 거취가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효 기자입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에 20개 기업이 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ESS 제조 공장과 2차 전지 제조 공장 설립을 위한 1,000억 규모의 투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로써 올 들어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77곳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28곳은 실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길을 떠나보자 하는 그런 기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념이 좀 더 구체화되고 또 그 미래의 모습이 하나하나 들어서기 시작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2020년까지 에너지 기업 500개를 유치해 에너지밸리를 만든다는 구상은 조한익 사장이 제안했습니다.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한전도 살고 혁신도시도 살리자는 전략이었습니다. 조한익 사장님의 해양안과 추진력에 대해서 늘 경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밸리 지원센터 건립과 빛가람 전력기술 엑스포 등도 조 사장의 의지를 갖고 추진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조 사장의 임기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을 제외하고는 연임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교체가 유력한데 차기 사장의 의지에 따라 에너지밸리 사업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조한익 사장이 산업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에너지밸리 사업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수안주구에 있는 풍영정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드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십억이 투자된 이른바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정작 주민들은 이게 무슨 생태하천이냐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4대강 지류 사업인 고향의 강 공사가 3년 넘게 진행된 광주 풍영정천 2.9km 구간. 강 주변엔 잡목이 무성하고 인적도 드뭅니다. 징검다리와 벤치가 설치됐지만 시민들은 다가가지도 않습니다. 강에서 나는 악취 때문입니다. 이 아랫길을 안 가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별로 벤치나 이런 건 사용을 못하죠. 고향의 강 사업에 들어간 돈은 총 67억 원. 이미 85%까지 공사가 진행됐다는데 돈이 모두 어디에 쓰인 걸까? 강 위쪽에 올라가 보니 풍영정천의 전설을 설명하는 조형물 몇 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이게 있으니까 조금 어울리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울리진 않아요. 아파트하고 이런 구조물하고. 이런 조형물과 인공폭포 등에 투입된 돈이 15억 원, 4분의 1에 가깝습니다. 나머지는 주로 징검다리나 산책로를 만드는 데 썼습니다. 접근하기 쉬운 친수 공간으로 좀 만들어주기를 원하는데 조형물 위주의 사업이 되고 있는 게 가장 문제점인 것이죠. 광주시는 역사와 문화를 고려해 품격 있는 수변 공간을 만든다는 취지로 진행된 사업이라며 악취 해결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자꾸 악취 수질 개선 문제를 요구를 하고 계신데 저희들 그 풍영정천 조성공사에는 범위가 안 들어있어서 지금 그를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악취 개선은 없이 생태하천을 만든다는 앞뒤 바뀐 사업에 주민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내일 광주를 방문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당내 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내일 조선대학교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제로 특강을 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대표직 사퇴 여부와 통합선대위 구성 등 지도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표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호남의 지지율이 한 자릿대로 추락하고
비주류의 퇴진 압박까지 이어지면서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수능시험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적이 떨어져서 합격선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지난해 수능과 달리 올해는 평년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했다는 게 진학 담당 교사들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이 6월, 9월 모의평가 등을 통해서 쉬운 시험에만 익숙해져 있다 보니 실제 체감 난이도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채점 결과를 집계한 결과 원점수를 기준으로 학교별 지원 가능 점수가 문과생은 1, 2점 정도, 이과생은 3에서 5점 정도가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대학별로 정원 감축이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합격선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과 같은 경우는 약 5.76% 정도가 정원이 감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점수가 하락된 만큼 또 정원 감축에 의한 점수 상승이 약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국어 A형과 수학 B형, 특히 영어가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되면서 상위권 학생들의 당락을 판가름하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중상위권 학생들은 수능 점수가 기대보다 낮게 나올 거라는 걱정 때문에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갈지 고민이 커졌습니다. 학교마다 갑자기 한 7, 80점씩 이렇게 심하게 떨어지는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참 지도하기가 굉장히 지금 일선 학교에서 어렵고. 입시 전문가들은 진학 담당 교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출신의 혁명음악가죠. 정일성 선생을 기리기 위한 한중 정일성 동요제가 중국 후난성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3시간의 비행 끝에 중국 장사에 도착한 전남의 한 초등학교 합창단. 낯선 땅에서 두려움도 잠시, 아름다운 멜로디가 중국 현지에 울려 퍼집니다. 관객들은 박자를 맞추기도 하고 공연의 순간을 추억으로 담았습니다. 광주 출신의 정일성 선생을 기리기 위한 두 번째 중국 공연이 송곡리에 개막됐습니다. 我印象最深的就是韩国的孩子是很活泼的，是很友好的，而且他们的民族服装是很鲜艳的，给我的感觉就是特别的棒。 이번 공연에 참가한 팀은 광주 MBC가 마련한 제2의 정일성 동요합창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순천 풍덕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중국의 2개 학교도 함께 참가해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첫날 합동공연에서 어린 학생들은 정일성 노래를 함께 부르며 우호를 다졌습니다. 특히 중국의 아리랑인 보리와를 합창하는 끝무대는 하나됨을 위한 공연의 백미였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 더욱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해서 약간 기가 죽었는데도 열심히 했어요. 무엇보다 정일성 선생의 외동딸인 종소재 여사가 참석해 합동 공연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这孩子们是一个国家的未来，所以他为孩子们呢写很多歌，然后由他家乡的来的孩子们来演唱，那就我觉得就更感动人。 정일성을 매개로 한 이틀째 공연은 1,600석 규모의 중국 후난 대극장에서 펼쳐질 예정이어서 한중 우호 관계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후난성 장사 제1중학교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라남도 출연기관인 생물산업진흥원에서 각종 비리가 잇따라 터지고 있습니다. 허술한 견제와 감시 속에 출연기관의 방만한 경영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소속 기관인 생물방제연구센터입니다. 생물방제기술개발과 친환경 농자재 생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은 각종 비리를 저지른 연구원 3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장비 납품과 연구기술 이전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진흥원의 어떤 그 종합적인 결정에 따라서 징계가 된다는 그런 절차도 가야 되지 않는가.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의 또 다른 기관인 나노바이오연구원에서도 올 초 납품 비리가 발생했습니다. 수십 명의 연구원이 관련돼 있었습니다. 전남생물방제센터 비리가
제2의 나노바이오 연구원 사태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전남도사나 주련 기관들의 방만한 운영이 일부 확인됩니다. 지난 2002년 전남생물재단으로 출범한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은 식품산업연구센터 등 7개 기관이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생물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며 연간 3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의 1년 전체 예산은 300억 원에 달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시민단체 총연합회와 지방의원들이 광주의 국회의원 의석을 8석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광주의 의석수 감소는 호남의 정치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여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5개 구의회 의장단 협의회도 내일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의석수 유지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호남의 다음 세대 정치 주역은 일당 독점 구조를 깰 수 있는 정치인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경실련과 광주 전남 기자협회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영호남의 지역 정치 구도를 깨는 역량과 소모적 대결이 아닌 민생과 관련된 비전을 제시하는 인물이 다음 세대 정치 주역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 신인들이 자유롭게 진입하도록 현역 의원 평가 제도를 상설화하고 일상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안병호 군수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소를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안병호 한평 군수는 최근 억대의 차명 축사자금 지원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서 5년 전 며느리에게 소 100마리를 줬다고 해명했지만 이 과정에서 며느리가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복지재단 초대 대표의 공석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의 후보를 이사장인 윤장현 시장에게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재공모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광주복지재단은 올해 7월 출범했지만 초대 대표 내정자가 낙마했습니다.